오늘의 헐크팅크, 헐크의 판권이 다시 마블에게 돌아온다면 오늘은 15년 만에 속편 제작설에 휩싸인 헐크의 판권 스토리, 다시 떠오른 월드워 헐크의 제작 루머, 왜 이 난리가 났는지 제대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헐크 살려내.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15년 동안 그려졌던 어벤져스 멤버들의 솔로 작품, 우리 언맨이 형을 시작으로 캡틴 아메리카, 토르, 정마담, This thing that you do when you whip your hair when you're fighting with the arm and the hair and you do like a fighting pose. 아이 심지어 호스맨님까지. 하지만 정작 본인 영화 하나 없이 이 긴 세월을 달려온 이 남자 헐크의 솔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다는 썰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헐크 솔로 영화 만들어진 적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사실 헐크는 2003년에 한번 (2008년) 인크레더블 헐크를 통해 두 번 솔로 작품으로 제작되었었고, 이땐 지금 우리에게 친근한 마크 러팔러가 아닌 2003년 헐크는 와우 장룡의 감독 이안이 배우 에릭 바나와 함께 제작한 바 있고, 이 당시 헐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MCU에 아예 속하지 않는 단독 영화였었죠. 다음은 2008년 인크레더블 헐크. 당시 연기 하나로 엄청나게 잘 나가던 형 에드워드 노튼이 헐크를 맡았는데, 이 형 자체가 영화에 대한 철학, 또 연기에 대해 심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거대 자본으로 운영되고 또 그만큼 간섭이 많았던 마블과는 맞지 않았고, 배우로서 더 다양한 캐릭터와 작품들을 선택하고 싶었기에 이후 마블과는 갈라서게 됩니다. 또한 헐크의 특성상 영화 안에서 이 형의 얼굴이 굳이 많이 나올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노트는 이 부분에 많은 현타를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친구 마크 러팔러를 헐크의 역할로 추천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래 잘해먹고 있는 우리 형 헐크 연금 달달하냐. 네, 여기까지가 헐크의 솔로 영화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시점. 이후 옆에 있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솔로 영화도 내고, 심지어 또르는 이제 4편까지 나왔는데, 헐크는 본인 영화 하나 없이 서브로만 등장하는 신세인데, 네, 그동안 우리가 헐크의 솔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이유, 이 헐크란 영화의 제작 판권은 마블에게 있지만 영화의 배급 판권은 유니버셜에 있었던 것 때문에 헐크 단독 작품을 제작한다 해도 영화의 배급 자체는 유니버셜의 손에 달려있었기에 현재까지 헐크를 주인공으로 한 솔로 영화가 등장하지 않았고, 이렇게 자꾸 겉다리식으로만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는 스파이더맨의 배급 판권을 소니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2008년 이후 단 한 개의 솔로 작품도 없이 찬밥 신세가 된 헐크인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레딧의 한 유저는 헐크의 판권과 관련된 스토리 자료, 그러니까 헐크 판권 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레딧에 공개하는데, 내용인즉슨 마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SEC 파일링, 즉 투자자나 분석가 등에게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이 자료에서 2006년 12월에 있었던 마블의 자료들을 확인하는데, 이 자료엔 헐크의 배급 판권 계약이 내년 6월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기 위해 저도 직접 자료를 열람해보았는데, 본문 자료 6페이지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파라마운트의 계약 내용, 그러니까 2006년 당시엔 유니버셜과 파라마운트가 이 헐크에 대한 공동 배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각자 다른 노선을 걷게 되자 현재의 상황처럼 헐크의 배급은 유니버셜이 맡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문서, 여기 6페이지에 보이는 마블과 파라마운트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파라마운트는 해당 작품의 최초 극장 개봉을 시작으로 15년 동안 배포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인크레더블 헐크가 2008년 6월에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으니 15년이 지난 내년 6월엔 이 배급 권한이 다시 마블 스튜디오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 내용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면 내년 6월부터는 우린 헐크의 단독 작품 페이즈 5부터 이 형이 미쳐 날뛰는 헐크 솔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셈인데, 물론 이 SEC 자료들이 공식 문서로 제출된 자료들이지만 말 그대로 초기 배급 조건이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블과 파라마운트 간의 계약 내용 변경, 그러니까 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회사 간의 계약 사항들이 바뀌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건 희망회로 활활 불태워서 마블이 직접 제작하고 배급하는 헐크의 솔로 영화, 브루스 배너를 주인공으로 한 찐 헐크 영화를 모든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 이 마블 스튜디오에게 헐크의 배급 판권이 돌아왔을 경우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 영화 월드워 헐크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2017년 토르 라그나로크. 이 영화는 토르의 세 번째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헐크의 이야기,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 헐크의 서사를 그려나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선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엔딩 이후 외계행성 사카르에 떨어져 검투사로 사는 헐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스토리는 2006년 원작 코믹스 플래닛 헐크의 서사와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네, 헐크의 솔로 영화를 제작할 수 없던 마블이 헐크의 절친 또르를 이용해 그러니까 조금 짱구를 굴려가지고 은근슬쩍 헐크의 이야기를 그려나간 셈이죠. 이 플래닛 헐크, 또 이어지는 월드 워 헐크의 스토리를 빠르게 확인해보면 원작 코믹스에선 일루미나티, 헐크와 함께 지구를 지켜오던 요 일장 형들이 지구를 지킨과 동시에 부셔버리는 헐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니필이 구조라는 임무로 헐크를 속여 외딴 외계행성으로 헐크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의 계획과는 달리 이 우주선은 사카르 행성에 떨어지게 되었고, 여기서 헐크는 노예로 팔리며 강제로 검투사가 됩니다. 사카르 행성은 임페리얼 종족, 이 종족의 대장인 레드킹이 독재자로 통치하고 있었고, 헐크는 같은 검투사 친구들과 결의를 맺으며 워바운드라는 동지들을 얻게 되고 결국 레드킹의 제국을 무너뜨리며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 와중에 헐크는 자신의 단자 케이에라를 만나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플래닛 헐크의 엔딩, 헐크가 사카르 행성에 타고 온 우주선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헐크. 이 폭발의 원흉이 자신을 이 행성으로 떨군 일루미나티라 생각한 헐크는 자신의 동료들인 워바운드와 함께 복수를 다지며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래닛 헐크의 짧은 스토리. 라그나로크에선 이러한 플래닛 헐크의 스토리를 차용하면서도 헐크의 동료인 워바운드의 스토리, 또 사카르의 통치자 레드킹의 스토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의 스토리가 생략되었고, 이 사카르 행성에 떨어진 것조차 일루미나티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각색된 바 있죠. 그리고 며칠 전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시헐크 1화에선 브루스 배너가 등장하고 사촌 동생 제니퍼가 시헐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선 헐크 후속작에 대한 새로운 떡밥을 던지게 됩니다. Captain America was a virgin. 네, 헐크가 영웅으로 굴림받던 그 행성 사카르의 8급 통신선이 등장하고, Did we hit a spaceship? Yeah, Sakaran Class A courier craft. They're probably trying to deliver a message. I gotta get to the bottom of that.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등장하는데, 라그나르크에서 사카르를 떠난 배너, 또 이번 슈헐크 1화에서 이 사카르의 통신선이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내용은 향후 헐크의 단독 작품 월드 워 헐크의 스토리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 월드 워 헐크는 플래닛 헐크와 이어지는 2007년 코믹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룬 후 극도로 분노한 헐크. 여기서 헐크는 지구로 가기 전 달에 도착해 블랙볼트를 조사버리고 뉴욕에 도착해 대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헐크 버스터를 입은 아이언맨과의 전투, 심지어 핵미사일까지 동원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헐크를 막아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빡친 헐크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없었고, 심지어 여기에 등장한 고스트라이더는 헐크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상황. 이후 판타스티포, 불펜, 닥스, 헤라클레스, 아마데우스죠. 심지어 아다만티움의 미사일을 동원한 썬더볼트 로스 장군의 공세에도 이들은 모두 헐크에게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후 헐크가 공격을 당한 사이 닥스는 헐크의 정신으로 들어가 배너를 설득하고 결국 헐크는 다시 배너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헐크뿐만 아닌 배너까지 사랑해주었던 여자 아내 케이에라를 잃은 고통과 분노에 헐크와 배너의 생각은 일치했고 닥스를 속여 공격합니다. 결국 일루미나티의 모든 멤버들이 헐크에게 제압당하고, 헐크는 그동안 사카르 행성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모든 히어로들에게 복종 디스크를 장착시킨 후 이들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를 원했던 헐크는 이 일루미나티 멤버들을 모두 놓아주고 이후 아이언맨의 요청을 받고 도착한 히어로 센트리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희생시킨 그 사건이 이 일루미나티가 아닌 레드킹의 추종 세력이 벌인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누구도 믿기 힘든 헐크는 극도의 분노 단계에 이르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결국 맨하탄은 불바다가 되고 지구가 파괴될 정도의 위기에 휩싸이는데, 자기 자신조차 제어할 수 없는 헐크. 결국 토니에게 위성 레이저 공격을 해달라 요청하고 레이저를 맞은 후 보이는 아내의 환영. 그렇게 헐크는 브루스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월드 워 헐크의 엔딩에서 배너는 쉴드에게 끌려가 지하 3마일에 있는 특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카르 행성의 페어엔, 헐크와 케이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스카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헐크의 아들 스카의 시헐크 등장 루머는 지난 1월에 공개되기도 하고요. 며칠 전 슈헐크의 프리미어 행사에서 마크 러퍼러는 언제든지 그들이 하고 싶을 때 나는 여기 있다라는 말을 꺼내며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속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또 마블 코믹스는 올해 11월 무려 16년 만에 플래닛 헐크의 후속작을 론칭하며 여기엔 다시 사카르 행성으로 떠나는 헐크의 스토리를 보여줄 것이라 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가 될지, 정말 오랫동안 팬들이 기다려왔던 헐크의 솔로 영화, 헐크의 거대한 스토리가 담긴 월드 워 헐크를 MCU가 제작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월드 워 헐크
존버해보자.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